지난화에 제가 결국 청개구리가 사는 페이크 박스에 온습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개 곡 같은 연못을 때려 박아준 뒤 자동으로 온도를 체크해서 전원이 차단되는 콘센트에 전구를 연결해주며 리모델링을 마쳤잖아요. 근데 다 만들고 나니 이런 개 곡 같은 연못이 고작 습도 맞추기용이라는 사실에 한탄을 하며 여러분들에게 댓글로 이곳에 키울 수 있는 생물들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며 영상을 끝을 냈는데 제가 드디어 들어갈 생물을 결정했습니다. 아참, 제가 누군지 말씀을 안 드렸네. 저는 태어났더니 식물원 아들인 나는 식물원에 살고 있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번 생에 동물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이번에 제가 연못에 뭐를 키울까 진짜 한참을 고민하다가 폼을 쏘면서 방수 처리를 안 하는 바람에 이게 물이 색깔이 노래, 흙이 물이랑 계속 접촉하는 거야. 흙물이 그냥 계속 생기는 거예요.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좀 사실 키울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풍년새우 알 1000개에서 1500개, 그 다음에 놀라운 트리옵스, 물 붓고 기다리면 준비 끝, 알에서 깨어난 물에서 쑥쑥 8세 이상. 제가 원래 33살이니까 저는 지금 사용해도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알을 놓고 얘는 죽으면 다시 그 알이 깨고 요 사이클이 계속 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여러분 댓글로 써놓은 것처럼 장구벌레 모기를 키워라 라고 하는데 저 상태로 냅두면 모기밖에 안 자라니까 다 알고 있겠지, 약간 요런 분들도 계시는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그 순간에 와이프가 알게 된다는 점.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좀 사실 일찍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도 가입하지 말라 했어요, 와이프는. 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아씨, 나 이게 알인 줄. 바닥재는 모래야. 진짜 몇 개 없는데 알이? 알이 쥐꼬리만큼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이 또 있었어요. 쥐꼬리만큼 2개가 들어있었어. 그래도 여전히 쥐꼬리만큼 들어있어요. 이제 알이 다 들어갔거든요. 알이 뭐 어디 있는지 비지도 않네. 얘네를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72시간을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제 부활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우선 지금부터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알들을 촬영해야 하기에 이건 역시 와이프 몰래 지른 접사용 렌즈를 카메라에 끼워준 뒤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지만 물만 증발하지 알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이틀째 딱 한 마리가 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작아. 이 캐라옵스는 여긴 한 마리가 태어났는데 풍년새우는 이 새끼는 태어날 기미가 안 보이네. 쥐꼬리만큼 온 알에서 쥐꼬리만한 쉽게 한 마리만 태어났네. 풍년새우는 뭐 알아서 태어나겠지 뭐. 일단 한 마리 태어났으니까 성공. 그렇게 뒤이어 페이크 박스에 다시 한번 생기를 돌게 하기 위해 바닥재도 한번 뒤엎을 겸 사육장의 절반 앞부분만 바닥재로 코코피드로 변경해주는데 저거 채우기엔 좀 너무 많이 사버렸다. 무려 200리터를 사버렸네. 그렇게 셋불도 당김에 뽑는다고 사고 친 김에 한 번 더 여러 종류의 씨앗을 뿌렸고 역시나 이틀 뒤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댓글 하나. 식물이 죽는 이유가 속간액이란 걸 안 해서 죽은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냥 너무 모여있으니까 몇 개 내비두고 그냥 다 뽑아내라는 거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뽑긴 뽑았는데 이거 뽑은 거는 그럼 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저는 속가는 식물들을 가지고 식물원 속에 사는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고를 파가지고 한 40, 50개 정도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부터 이제 촉이 나오면은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조금 섞어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섞어왔어. 이 섞어왔는데 근데 지금 아직 살아있잖아.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힘들어가는 거지. 이건 다 이거는 엄마 줘갖고 씻어갖고 새싹 비빔밥으로 오늘 점심에 이거 먹자 하면. 야, 엄마 갖다 줘라. 엄마가 그러는데? 아침부터 와갖고 이 난리 지금 이게 뭐고? 에헤이, 조졌네 이거. 이렇게 무사히 속가는 녀석들의 앞날을 식물원 부부에게 안전하게 맡긴 뒤 이 페이크 박스에 넣어줬었던 개미, 이 녀석들은 결국 빼냈습니다. 그냥 느낌이 이대로 두면 골로 갈 것 같았거든요. 이게 개미가 좀 뭔가 불안해. 생각보다 잘 보이지도 않고 탈출할까봐 또 걱정되고 환경이 이젠 개미가 사는 환경이 점점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뺐거든요. 따로 그냥 키우다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넣어줄게요. 밥이나 잘 주고 있어야겠다. 그렇게 페이크 박스 속 개 곡 같은 연못에는 이제 트리옵스와 풍년새우가 살게 되고 식물들이 조금 더 오래 잘 살 수 있게 되며 생물들도 생각보다 잘 지내는데 정작 이 안에 있는 청개구리를 어디 있는지 찾기가 너무 힘들었죠. 일단 지금 청개구리를 위한 생태계를 만든 지 4달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상상 속에서는 내가 만든 자연 속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힐링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 새끼들 잘은 지내고 있지만 정작 어디서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 라는 단점
단점이 있는 그냥 페이크 박스는 냅두고 새로 평범하게 사육장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키워볼까? 그렇게 저는 현재 이 페이크 박스에서 일어났었던 다양한 변수들과 실패들을 기반으로 10만원짜리 사육장 하나 정도는 사도 와이프가 털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으니 바로 구입. 이제 이 사육장에 청개구리 한 쌍이 살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사육장을 만들자고 다짐하며 사육장 인테리어를 위해 해외 직구를 시도하는데, 아니 직구는 이게 문제야. 여기 제목은 멀쩡하게 한글로 돼 있는데 상세 페이지 가면 뭐 죄다 영어라 가지고 이게 아무리 기본적인 영어라도 저는 그 기본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봐. 이 정도는 그래도 뭐 알아볼 수 있지. 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대충 보고 사서 진짜 이상한 제품이 한두 번 온 게 아니거든요. 반품이나 교환을 하려 해도 영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뭔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먹겠고, 또 번역기를 사용하면 문맥이 이상해지나 봐. 상대방도 제가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늦었지만 공부하는 게 차라리 더 빠르겠다 싶어서 요즘 다들 스픽이라는 어플로 영어 공부를 한다길래 저도 이 어플 깔아서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단계를 설정해서 배울 수 있어.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한글 맞춤법도 털리고 있는 중이니까 왕초보 1탄부터 배워야 되는데, 사실 왕초보일수록 인풋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수준별 관심사별로 코스를 선택해서 강의로 먼저 여러 표현들을 익히니까 조금 뭐 훨씬 편하고, 또 강의만 듣고 끝 이게 아니라 스피킹 연습, 튜터 Q&A, 배운 걸 계속 말하고 뱉게끔 시키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 수업을 먼저 들어가 볼까? 자, 여기서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뭐 살다가 외국인 번호를 물어볼 순간이 언젠가 한번 있을 것 같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혹시나 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911이라든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 오늘의 수업. 을 넣어서 전화번호가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phone number? What's your phone number? 이렇게 10분 내내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선생님을 따라서 스피킹 연습도 할 수 있어요. What's your phone number? 전체 학생이 95%보다 좋은 발음을 가지고 있대. 그리고 사람이면 뭐 대충 따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지 사실 내가 확인을 할 수 없잖아. 뭐 여친이 외국 사람이면 가능하겠지만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바로 스피킹 연습으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이건 오늘 배운 표현들을 바탕으로 여러 응용 문장을 반복 연습할 수 있습니다. 발음이 헷갈릴 경우 모범 발음과 제 발음을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My phone number is 884-4752. 발음이 좋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번호 따는 한 영어 문장을 짧은 수업을 듣고 스피킹으로 발음을 연습하면 방금 배운 걸 AI랑 프리토킹 하면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아, 이게 길을 가다가 번호를 따는 상황이 없네. 이렇게 병원 번호는 간판에 나와 있을 텐데. 여튼 이렇게 뭐 한 바퀴 돌면 한 번에 20분 정도? 그냥 하루에 20분이면 영어랑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 하나 끝나면 이거 불꽃이 뭐 하나 생겨나는데 조금 동기부여의 목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이다. 야, 이거 먼저 꺼트리는 시기 10만원 빵 콜? 여튼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스픽 우연찮게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혜택을 준비했으니 고정 댓글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며, 그럼 이제 제가 스픽으로 영어까지 배우면서 주문한 택배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공부하면서 더럽게 힘들게 구매한 용품의 정체는 생각하는 개구리 페페 조각상. 이 조각상을 사육장에 넣어 누가 봐도 개구리 사육장이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게 할 계획인데,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조각상에 색을 입혀야 했었고, 그렇게 저는 색을 다 입혔습니다. 생각보다 뭐 괜찮은데? 까리에 우선 아크릴 물감을 발라서 물에는 안 지워진다고 하니까 뭐 믿고 한번 기다려보고 그럼 사육장이나 한번 만들러 가야겠다. 그렇게 대충 완성된 사육장, 생각하는 로덴과 개구리 페페의 대가리가 합쳐진 생각하는 페페가 들어간 만큼 이번 사육장에도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려고 하는데, 이번 사육장은 약간 돌로 된 상 같은 느낌? 흙도 물에 안 닿이게, 그리고 안개가 나와가지고 습도가 유지가 잘 될 수 있게 물도 순환이 되게 만들었고, 물에는 불의 옥잠이랑 물 배추를 넣어주면서 트리케라옵스랑 물고기를 좀 넣고 키울 건데, 이 생각하는 페페를 왜 넣었냐면 청개구리들이 사람은 그냥 몸뚱이만 다르지 대가리는 우리랑 똑같은 대가리구나, 동족이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하라고 일단 넣었는데, 이 생각하는 페페 모습이 사육장 이름을 떠올리려고 고민에 빠진 지금 제 모습이랑 똑같아요. 거창한 이름을 지을 것 같지만 저는 어차피 쌓이면 기억도 못할 거
그냥 넘버 2로 결정. 그렇게 굳이 쓸모없는 이름을 붙여주면 청개구리의 모습을 조금 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넘버 2 속에 드디어 청개구리를 넣어주는데, 청개구리는 이번에 총 3마리를 넣어줬습니다. 1, 2는 순놈, 3은 암놈으로. 암놈은 입술이 굴빵했습니다. 마치 키스를 부르는 입술. 그렇게 3마리는 넘버 2 사육장을 본격적으로 탐방하기 시작. 점프도 하며 싱싱한 이끼를 밟고 자연을 느끼고 있지만 조만간 뭐 저 이끼도 다 뒤지겠죠. 기대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탐방하다가 청개구리가 이윽고 생각하는 페페를 발견. 드디어 페페에게 호감을 표시하는데, 페페의 대가리는 개구리가 봐도 개구리처럼 보이나 봅니다. 하지만 이 귀여운 청개구리들도 엄연한 도깨구리. 만약에 녀석들의 피부에서 나오는 물질이 사람 눈에 들어가면 실명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세요. 저도 요즘 눈이 좀 침침하거든. 어이씨, 눈이 뭐야? 아크릴 물감이 물에 잘 안 지워진다고 했는데 저 청개구리 새끼들이 눈에 붙어가지고 페페가 질질 짜. 우선 이거 아크릴 물감 이 새끼들한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코팅 같은 걸 해서 다시 집어넣을게요. 그 사이에 일단 청개구리들은 다시 페이크 박스에 집어넣어야겠다. 그렇게 청개구리들을 다시 페이크 박스 속으로 넣어주려고 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페이크 박스 홍수 났다. 홍수. 이거 연못 넣으면서 그냥 망했어. 계곡 물을 흙이 자꾸 흡수해가지고 내가 아예 이걸 흙을 이어지게 연결을 해놔가지고 개빡친다. 이거 사실 수습을 하려고 계속 건드렸거든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건드리고 있는데 건드리면 더 망하는 것 같아. 그냥 이거 새로 하나 다시 만들자.